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우리의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또 뵙네. 네, 제가 그 이성윤 의원을 예. 사석에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한 말이에요. 올매다. 볼수록 매력 있다. 아유 그 정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나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예.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볼매다. 하셔야 된다니까. 아 그래야 돼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예. 요즘은 내 장점을 자랑하는 거. 아 그렇죠. 제가 약간 좀 매력이 있죠. 하셨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는. 아니 여기서 겸양지덕을 발휘하시면은 예.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좀 배우십시오. 아유 많은 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이성윤 의원 예. 실제로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겪어보시면 아 이분이 검사를 수십 년 하신 분이라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합니다. 진짜 저는. 아유 진짜 자,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위원이기도 하시고 전 중앙지검장 윤석열 동기 이성윤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윤 의원 뭐 해야 되겠어요? 후원이요 후원. 농협 301-0345-5646-51 이거 읽어드릴 때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예.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 아니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예. 방송 나와서 유일하게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정청래 예. 의원. 아 좀 보내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또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정치하면서 그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되게 좀 쑥스럽고 그랬었는데요. 역시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시민들께서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50,000원 이게 특히 적게 보내서 죄송하다 이런 분들까지 계셔가지고 그 수백 명의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가 지금 예 우리 저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푼 한 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달라는 말을 아직도 못 하시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예. 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잘하고 예, 그 대가로서 예.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성윤 의원 정말 여러분 볼매신 분. 아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야, 그 주말에 윤석열의 계엄군이 예, 국회의 전력을 차단한 게 실제로 확인돼 버렸어요. 예, 그냥 이건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국회의 강성 경고성 계엄이다가 막 떠들었잖아요. 예. 진짜 입만 벌면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정말 그 단전을 실제로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말씀하니까 좀 빼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까지 무슨 뭐 경고형 야당 경고형 자기 뭐 해본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 거짓말이고요. 결국 내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이고 이게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탄핵 확정이었는데 예. 탄핵 확정에 탄핵 확정을 더 얻는 예.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파면 확정이죠. 매주 가서 매일 그러니까 화 목요일 날에는 계속 가셨던 예. 거잖아요. 매주 가고요. 지난주에는 화, 목 하고 또 수요일 날 그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가지고 네, 또 가셨어요? 또 3일간 혼자 갔습니다. 그렇게 여의도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멀지는 않지만 예. 야, 근데 실제로 그 탄핵 심판할 때 보면 윤석열 표정은 점점점 사실 자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지금은 경호처에서 뭐 약간 화장도 해주는 것 같고요. 머리도 세워주는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보면 얼굴이 많이 검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썩소 야릇한 웃음을 지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마지막 8차 때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이 특유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 폼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제일 웃겼던 것이 홍장원 전화를 딱 했는데 자기가 반주를 해봐서 아는데 딱 술 먹은 거다. 아니 그때 빵 터졌어. 아니 해봐서 아는 것도 유분수지. 누구나 국민 누구나 알고 있죠. 술 좋아하는지.
근데 홍장원 차장은 그런 얘기 했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을 만나가지고 예. 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 술 취했고 잘못 들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 당시에 계엄령 내릴 때 예. 저는 윤석열 얼굴이 심상치 않았던 게 술 한잔 먹고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봉을게 져가지고. 예. 차라리 내가 술 먹고 실수했다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예. 실제로 지금 노상훈 수첩이 실제로 이행됐다는 거고요. 예. 노상훈 수첩이 옛날에는 헤드라인만 나왔었어요. 예. 뭐 이성윤 수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령도 사건 있었는데 예. 다 까이고 보니까 진짜 예. 어마어마하대요. 예. 진짜 실제로 그 실행되고 만약 계엄에 성공했다면 많은 분들은 못 뵐 뻔했습니다. 정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진짜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 예. 그중에 이제 이성윤 의원이 그때는 헤드라인으로만 떠돌았지만 실제로는 들어 있었다. 저기 보면 명단에 있어요. 예. 보면은 여기 문대 정치 검찰들 해가지고 이성윤 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예.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예. 문대 문대 정치 정치검찰 이성윤. 아. 또 좌파 검사로 제가 또 찍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윤석열을 싫어하면 대부분 다 좌파로 예. 이렇게 몰아갔고요. 또 정치검찰도 윤석열 때 자기가 정치검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를 정치검찰로 몰고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지.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이성윤은 정치검찰이고 예. 자기는 정치검찰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자기가 또 벼락출세했잖아요. 예. 오히려 더 정치검사가 윤석열인데 자기를 반대했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정치검찰 또는 뭐 좌파 검사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 볼 때마다 참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 지켜줘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2번, 3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상훈 수첩대로 이행이 됐더라면이 아니라 예. 계엄이 해제를 못 시켰다면 노상훈 수첩대로 가고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예. 그 중에 일부는 실행이 됐던 거고요. 예. 국회 상당 봉쇄한다든지. 예. 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계엄 계획, 내란 계획이거든요. 예. 사실 반대판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뭐랄까 반정이나 혁명이 나면 네. 싹 쓸어버린다는 생각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500명에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상대했던 게 총장 때와 지검장 때이고 예. 그 후로는 거의 뭐 본 적은 없을 것 같고 최근에 탄핵 소추에서 다시 얼굴을 좀 마주치는 정도 아니에요? 매일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였어요? 그때도 이렇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갇혀 살고요.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 때나 이럴 때 보면 제가 면담하자기도 면담 안 해주고요. 또 얘기할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좌파나 정치검찰을 몰아서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는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 못 봐줍니다. 근데 총장 때 그런 기미는 저는 아닌데 네. 대통령을 해보니까 네. 세상 편한 거예요. 네. 뭐 저기 마누라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력으로 덮으면 되고 그렇죠. 이게 계속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간이 부어가지고 네. 그냥 계엄령 뭐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좌파들은 다 죽이는 쪽으로 몰아갔다는 게 그렇죠. 엄청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엄 계획에 따라서 민간인 시켜가지고 이런 계획 세우고 계엄 선포하고 성공하면 다 쓸어버리고 또 백령도 가서 죽인 다음에 북한 소행으로 이장하고 그러면서 계엄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생각을 정말 민주시민이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때 팔자기 종사 때 조성현 대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보통의 군인이라면 정말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명령을 생각했는데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진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저 명단에 이성윤 있는 거는 네. 왜 그 주가 조작 사건 왜 중앙지검에서 수사 못했어? 예. 거기에 제대로 반박이 되는 증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중앙지검이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아니다.
예. 실제로 거기 중앙지검장이 개입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예. 그 과정에서 뭔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 현 의원한테는 뭔가 억하심정이 전 문건에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중앙검사장 시절부터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저다. 맨날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윤석열 반대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저를 뭐 항명했니, 정치검사니, 또 누구의 대통령 후배니 해가지고요. 저를 뭐 엄청나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언론인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바로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싫어하는 사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왜 싫어하게 됐냐 물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대호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그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는 이건 얘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아니 검찰이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말도 안 돼. 또 저 사람은 깜도 안 돼. 이렇게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당시에 대통령을 꿈꿨다면 저를 대선에 굉장히 장애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상원 수첩이나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네. 저거는 거의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수준이거든요. 예.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죽이는 또 그냥 바다에 가서 그냥 쓰레기 수거하듯이 수거해다가 바다에 그냥 배를 폭파시켜 버린다든지, 예. 그 수용소를 폭파시켜 버린다든지 이 방식으로 하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 뭐 북한 사람 등을 동원해서 하겠다라든지 보면 또 무시무시한데 저게 윤석열의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근데 내 제일 친했던 친구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안면 있는 사이에 자기 부하들 시켜다가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시긴 하지만 뭐 사살이라든지 폭발하든지 이런 거 느끼면 분노 안 생기세요? 분노는 엄청 생기는데요. 이제는 분노 플러스 약간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런 약간 경멸 또 하나는 슬픔. 도대체 검사를 30년간 했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섞여서 묘한 감정입니다. 제가 이게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유가 이런 사람하고 제가 30년간 같이 근무하면서 또 한때는 우리 매년 반차기 같은 거 하거든요. 모이면서 같이 이런저런 하고 모임도 자주 갖고 이런 거 했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했나 싶기도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우리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이란 게 정말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도덕성만 갖추면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저게 무서운 게요. 제대로 실행됐다 그러면 논리, 상식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언론 자유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로 독재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아가서는 영구집권. 그렇죠. 왕조를 꿈꾼 거죠. 야,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사건, 이 윤석열의 내란 사건으로 그냥 검찰은 끝났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노사원 수첩에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판사, 검사,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엄 때는 단심이잖아요. 그럼 쉽게 판검사들 다 정리할 수 있고 또 적대적인 세력도 재판 단심으로 다 끝내버릴 수 있고 이런 생각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참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윤석열 아는 분이 해주는 얘기인데 계엄 후에 이제 걱정이 돼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 권한 가지고 내가 행사했는데 무슨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에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앞에 제가 웬만하면 욕을 하는데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 망상에 좀 젖어 사는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인간의 그 천박한 그 속내가 그대로 노상원 수첩으로 드러났는데 그 국회 단전이 5분만 빨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노상원 수첩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만일에 윤석열이가 통칭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만일에 통칭이가 되려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윤석열이 계엄사령관을 지시하고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이렇게 계엄을 했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민간인이 끼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내란의 증거가 노상원이 이 노상원이 민간인이 현직 군인들한테 누구를 모집해라. 폭파 잘하는 사람, 사격 잘하는 사람 모집해달라. 누구를 모집해라 해서 모집해주잖아요. 이런 것은 극비리에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의 지시를 잘 안 따랐다는 현역 군인들이 안 따를까 봐 그런 동원했다는 뜻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식적인 개통을 통해서 내란을 했다면 계엄을 했다면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민간인을 통해서 하면 이게 북한에서 했는지 또는 진짜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내란을 꿈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식 개통을 통해서는 한동훈 체포라고 하지만 예. 비공식 개통에서는 한동훈 사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내란이 성공했다 그러면 한동훈이 만약 사살됐다고 하면 북한이 했을 걸로 조작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와, 저는 지금 드러나는 것들마다 소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문제는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도 헛벗쳐서 나와가지고 소리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윤석열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자다. 그런데 국회 해산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어야만 되는 걸로 예. 짜맞추려고 했구나. 그렇죠. 자, 의원님 참 멋진 세월 같이 무슨 동기라고 이렇게 지내셨네요. 나 진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사람이 우리 같은 동기였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대통령까지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할 수도 없는 이런 꿈꿨다는 걸 보면 분노, 슬픔, 복잡한 감정을 느끼지만 정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예. 또 국민들께 대신 사과드리기도 아니요. 의원님은 예. 검사이기도 했지만 예.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에 대한 사유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일도 없는 자, 꿈꿨던 어떤 말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게 저는 이성윤 의원은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실제로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때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안 갔다면 시민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가 5분만 더 늦었더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저 생각을 윤석열이 했다는 거에 대한 슬픔. 예를 들면 내가요. 예. 윤석열인데 김용현이도 있고 노상원이도 있어. 근데 그 리스트에 만약 이성윤을 넣어놨어. 예. 야, 그래도 이성윤은 동기인데 이성윤은 그냥 좀 빼줘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보통의 사람이고요. 윤석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야,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주제를 잠깐만 바꿔보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예.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지금 진상조사에도 지금 우리 의원님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일단 그 대검찰청 가셨죠. 대검찰청을 2번이나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보고서에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던 통칭이가 저런 짓거리였어요. 검찰 통해서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까봐 두려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예.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시발점이 2023년 12월에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수사과에 배정을 해놓고 수사도 않고 있다가 2024년 4월 달에 강애경 씨를 4번이나 조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러요. 그다음에 9월 달쯤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 사건을 터뜨렸죠. 그때서 이제 그때서야 검찰이 부랴부랴 좀 수사를 했는데 저희들은 정말 수사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월 4일 날 수사보고가 나온 겁니다. 명태균의 PC를 포렌지가 수사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공천 관련해서 이런 여론조사 관련해서 문자라는 것이 나왔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윤석열은 11월 7일 날 나는 당선된 후 취임한 후에는 별로 대화를 안 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11월 24일경에 명태균 게이트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상대권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던 중에 12월 2일경에 명태균이 내 휴대폰을 내 현금폰을 검찰이나 언론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니까 12월 3일 날 바로 내란 일으켜버린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내란의 트리거 방아쇠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시각각 좁혀오는 어떤 그 예. 수사망 예. 명태균한테 캡처본도 있고 예. 음성도 있다고 그렇죠. 하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기 전에 미리 알려준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예.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국회에서도 약간 이게 논란이랄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예. 김건희인데 예. 왜 지금 소환조사 안 하냐. 근데 오늘 지금 그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가 중앙지검으로 올라왔고 예. 그럼 명태균도 서울구치소로 오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을 고려 이송할 수도 있고요. 네. 다시 수사할 때만 필요할 때만 서울로 올려 이송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사 지금 기소된 사람을 모두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수사하기 쉽게라도 예. 야 너 서울구치소로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또 윤석열이 있어가지고 동부구치소도 괜찮고. 정부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란을 일어나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잊혀진 이름이 김건희잖아요. 그럼 김건희가 과연 윤석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차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두 가지 결정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조태영 국정원장이 네. 비상계엄 전날 김건희한테 문자를 2번이나 받았다. 그런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근데 비상계엄 날 또 답변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주 있는 일이냐 물어보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네.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김봉식 서울청장한테 계엄 선포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개인적 가정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상민 그 행자부 장관한테 뭐라 그랬냐면 행안부 장관한테 이 비상계엄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우리 와이프가 알면 몹시 화낼 거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보건데 윤석열이 앞에 이상민한테 한 말은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한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대검에 가가지고 그런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해야 윤석열 내란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촉구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대검에다 방문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달라 했더니 대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수사 열심히 하고 포렌식도 열심히 하고 그런 후에 김건희를 소환조사하겠다. 그런 소환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요일 되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해버리고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버렸습니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1년 한 3, 4개월 동안 뭘 했고요. 그 사이에 시간만 벌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를 뺄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네. 김건희를 봐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포렌식 이런 걸 해보니까 그게 음성도 남아있고 실제로 있더라. 이게 이제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수사망이 접해오니까 김건희가 지금까지 국정을 그렇게 해왔다는 증거는 많이 있잖아요. 김건희가 그냥 계엄해버려. 계엄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와. 개인 가정사라는 말이 계엄의 동기에 서울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서울 경찰청장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돼가지고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저는 김건희 사건을 명태균 게이트를 서울로 옮기는 걸 보고 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진짜 없구나. 그리고 다시 사건이 오고 다시 수사팀을 꾸리고 기록 파악하는데 또 한두 달 훌쩍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국힘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각종 호도하는 여론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검찰은 수사하는 신용은 내겠지만 과연 김건희를 불러서 소환 조사할까? 또 김건희 휴대폰을 압수수색할까? 지금 명태균 휴대폰도 황금폰이라면 김건희 휴대폰은 다이아몬드 폰입니다.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까? 지금 명태균 특검 이게 윤석열 탄핵 심판이 나온 이후에 예. 이제 의결하겠다 뭐 이 이야기도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저는 제가 봐서 윤석열만 떨어지면 예. 나머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지금 윤석열 탄핵은 지금 이번 주에 화요일 목요일 있고요. 예. 더 하긴 힘들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은 지금까지 증거조사했고 증인신문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2시간씩 하고요. 목요일 날은 한덕수, 조지호 그리고 홍장원인데요. 예. 저쪽 청구인 측에서 이제 증인 신청을 많이 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들은 느낌은 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저쪽에서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증인을 채택해 준 느낌이 들고요. 홍장원을 다시 채택한 것은 저쪽 윤석열 측의 실수 같습니다. 홍장원을 신문하면 할수록 그 체포 하라는 지시가 더 명확해지거든요.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홍장원을 또 불러오면 홍장원이 과연 자기들이 그 윤석열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측 작전은 예. 곽종근하고 홍장훈이 탄핵 공작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홍장훈이 뭐라고 답하든 간에 그 변호사들이나 윤석열이 본인이 홍장훈한테 공격하는 거를 기사로 나가게끔 만들는 그런 효과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실제로 이걸 보고 있는 건 국민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관 입장에서 약간 증거로 제출하셨다 그러니까 국회에 단전한 것까지 들어가면 더군다나 홍장훈의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방첩사나 경찰 등이 실행하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다 그 국정원장한테 보고할 때 홍장원이 보고할 때 아마 야당 정치인을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가 그게 체포잖아요. 그런 얘기를 다 인정했잖아요. 그리고요 이미 다 어제부로 내일부로 헌법재판 탄핵재판 끝난 거랑 다름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보면 곁다리처럼 하도 윤석열 측에서 뭐라 하니까 좀 들어준 거에 불과하죠. 그렇겠죠. 예. 일종의 디저트 같은 거죠. 예. 주식은 이미 끝났고요. 예. 이미 예를 들면 3주 전에도 윤석열 탄핵은 확정이었는데 아니지 탄핵 심판 전에도 확정이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느낌에 훨씬 가깝다. 할수록 탄핵재판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파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본인이 실제로는 계속 내란 자백을 하는데도요. 아니 그게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건 형사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좀 감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략을 아주 잘못한 게요. 이 부정선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계엄선포 사유가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정선거 부분은 자기가 계엄선포의 사후 핑계거리를 만든 거라고 보고요. 또 예산삭감 이 부분은 계엄은 12월 3일 날 선포했는데 예산삭감은 12월 10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건 시작될 때 윤석열이 내란 비상계엄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전쟁 좀 뭐 징후가 있었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 엉뚱하게 정말 일반인들이 봐도 헌법재판관들이 보면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이 시작될 때 윤석열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물었던 거.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 지시했습니까? 두 번째 사령관들에게 끄집어내라 지시했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그거는 문영길 권한대행이 처음에
혼자 질문한 게 아니고 8분 모두 평일을 거쳐서 이건 질문 없이 딱 해서 온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 윤석열은 탄핵이 파면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부인하는 바람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까지 거친 겁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10시간 동안 윤석열 답변을 볼 필요 없이 그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그렇죠. 파면이 확실해집니다. 지금도 분위기를 보니까요.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포고령은 김용현이 쓴 게 아니고 예. 윤석열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정황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포고령을 과연 누가 썼을까? 윤석열 머리에서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도 아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보다 사실상의 지위가 더 높으신 분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내란죄를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내란 잔당에 있으면 설치고 있잖아요. 왜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란이 일어났는지 이게 안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경호처 또 비서실 NSC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밝혀져야 되거든요. 예. 여기가 밝혀지면 누가 그 문건 6장 내 8장 되는 문건 최상목 이른바 문건 예. 이건 소방청장에 주었던 문건 이런 것이 누가 썼는가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국회 측이든 윤석열 측이든 증인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사실은 거기 나온 사람들은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는 윤석열이 위헌한 행동만 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는 건데 예. 시간을 질질 끌려고 막 사실 한덕수가 나와도 윤석열한테 도움될 건 없잖아요. 없죠. 한덕수가 지금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다 얘기하고 있는 예. 사람인데 어떻게든 시간 끌려고 하는데 헌재도요 이번 주를 넘어가서 다시 무슨 심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욕을 진짜로 많이 먹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아. 다 해가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에 최후 변론하고 바로 선고 올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은 대략 3월 초요? 예, 3월 초순경에는 선고합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 오늘이 방송 이 시점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주 넘어가면 3월 첫째 주나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그렇습니다. 결론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쳐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예. 윤석열이 빨리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제대로 수사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쳐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2월을 훌쩍 넘어가서 3월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지쳐버리는 거죠. 예. 우리가 텔레비전을 딱 보는 순간 저건 내란이다라고 인식했던 사람들한테 이걸 확립시켜주는 데까지 3개월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지역구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희 손을 붙잡고 묻는 것이 언제 끝나냐고 언제 끝나냐. 저는 제가 12월 달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공약으로 윤석열을 심판하고 끌어내리겠다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람들이 계속 격려를 해주더니 한 10월, 11월쯤 돼서는 언제 끝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피전 했습니다. 네. 개나리 개피 전까지. 저도 이제 개피전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거는 제가 그 투쟁, 싸움을 열심히 하겠다는 제 자신한테 그런 자신을 북돋우는 그런 말로 한 건데요. 계엄이 내는 바람에 개피전이 빨라졌죠. 개피전이 된 건데 시민들이 요즘 말씀하는 거 좀 지쳐가지고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참수를 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그렇죠. 절차를 따라야 된다. 참수. 예. 참수 나왔어 참수.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곧 끝납니다. 맞습니다. 인권 때문에. 그 법이 뭐? 그러니까 인권 때문에 사형 집행 못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저 뭐 옛날에 그 조선시대 같으면은 영모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구구 파시스트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냐. 대통령실 내려가기 싫으니까 네. 박정희 전두환처럼 예. 법을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바꾸는 행위 자체. 예.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계엄령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주인이 국민인데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지도잖아요. 예. 본인으로. 예. 그런 짓 하는 게 그게 쿠데타인 거거든요. 이건 뭐 친일 쿠데타라는 것은 명백하고요.
이때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무부 차관한테 물었는데 친일 쿠데타 맞다. 전두환은 반란 쿠데타, 윤석열은 친일 쿠데타. 자기 권한을,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쿠데타 맞습니다. 야,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정도 끌어버리는 이유는 친일 쿠데타이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친일 쿠데타도 바로 제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국민과 우리 유능한 민주당 등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친일 쿠데타 성공률이 93%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친일 쿠데타를 이렇게 2시간 만에 해제시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위대한 K민주주의의 위력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상했던 대로 10시에 정확하게 쿠데타를 실행하고 군인들까지 다 뭐 헬기 공중에 뜨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실행됐다고 하면 저는 계엄 해제 못 시켰다고. 본인들의 무능함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두환은 그래도 토요일 날 했는데. 아 진짜 웃음도 안 나옵니다 이제는. 국회까지 단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이 다 됐다고 하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리스트에 좌파 유튜브 있으니까 이성윤도 마찬가지고 다시는 서로 얼굴을 못 받겠다 싶으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저도 이게 우리 저 현아님하고 백령도 앞바다에서 수장됐을지도 모르죠. 의원님도 잡혀오셨어요. 얼굴이 말이 안 되지. 울면서. 아 이게요 너무 황당하니까 씁쓸하다 못해서 분노도 안 생겨요. 저런 미치광이들. 근데 저게 그냥 어떤 미친 자에게 나오는 계획이 아니라 일부는 실행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저런 머리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사형. 옛날 같으면 참수. 그런 분노 생기시죠 지금. 엄청난 분노를 느끼지만요. 정말 이런 사람이 정말 어떻게 같이 하늘을 맞대고 살았는가, 이고 살았는가 좀 분노를 제가 표시하기는 보다는 지금 당장 내란을 진압해야 되니까요. 헌법재판 열심히 가 듣고 조언하고 또 내란을 정말 신속히 진압을 해가지고 다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진짜요. 모르겠어요. 의원님은 검찰총장 윤석열과 중앙지검장으로서 연수원 때부터 만났던 사이였지만 이것은 어떻게 오늘 이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건 사실은 김건희거든요. 어떤 여자 하나가 가진 권력욕이 자기 비리는 막 고속도로 정점, 주가 조작을 다 덮어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계엄령으로 다 죽이고 심지어는 김건희 대통령 설까지 나오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만한 민주주의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 게이트를 저희가 더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정확하게 내란 진상을 밝히려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검찰이 만일에 이제 계속 수사가 미적거리면 제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명태균 진상을 밝히고 내란 진상을 밝히면 저는 틀림없이 김건희 관여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 다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검찰의 실력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근데 물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아마 지금 꼬리도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명태균보다 더한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영구집권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경호처에다가 스크린 야구장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완전히 다 한번 막 뒷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경호처 직원들은 정작 사용을 못 하겠다잖아요. 이게 국민들을 염장 지르는 시설 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자, 놀란 가슴은 지금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중에는 슬픔을 못 느껴요. 윤석열이 진압 완전히 된 뒤에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울컥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저런 사람과 같이 내가 근무했던 사람이구나 싶은. 최소한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람을 잡아다가 사살하고 그냥 수장시켜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 아마 그때서야 슬픔이 몰려오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가 나면 처음엔 안 아프잖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아프고 욱신욱신 해오듯이 그런 상처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이 정말 내란을 극복해야 되고 윤석열 파면을 시켜야 되고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결연한 의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자, 이 카메라 보시면서 약간 뭐랄까 분노스럽고 슬프지만 예. 한 짧게 또 이제 국회로 돌아가는 각오 한 말씀 하십시오. 선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민주주의를 쓸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을 사형, 무기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이성윤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의원님 다시 열심히 하시다가 또 조만간 또 모셔요. 왜냐하면 모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 윤석열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뒤에 한 번 더 모셔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